짜장면 한 그릇에 이화영이 진술이 번복되는 것보다 더 하찮은 말들을 짓거리고 있었다라는 게 제 평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슴 졸이고 있는 두 남자, 이재명과 이준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준석이 브라질에서 귀국하자마자 언론 플레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실시간 채팅, 오른쪽에 있는 채팅방에서 주로 뜨는 댓글이 입벌구였다라는 것. 정치한다라는 인사가 입만 열면 구라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라는 건 참 할 말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결론은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 스토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나도 있으니 그거 가지고 뭐 가만두지 않겠다. 창원지검 출두해서 제대로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겠다라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뭐 투명하게 공천이 모두 이루어졌다. 공천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한 바가 없다라더니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실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요. 얼굴은 사갑고 쟁일, 핸드폰 보면서 본인의 거짓말에 짜집기 하기 위해서 꽤나 고심한 듯한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던데요. 괴로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실이 들통나면 그 쪽팔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의 브라질 귀국 인터뷰. 검찰에서 모든 내용들 나도 알고 있는데 뭐 폭로하겠다. 그러나 영향가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스스로 자신의 말을 반박하는 발언들을 해왔다라는 것이고, 김영선을 전략공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더니 명태균 씨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재차 확인을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도 의논하는 카톡 메시지가 검찰에서 증거 자료로 들이민다라고 하면 이거 세상이 한 번 더 뒤집힐 것 같은데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도착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내가 낱낱이 밝히겠다. 검찰이 조사하겠다면 당연히 가서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얘기해 줄 의향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 하기 전에 검찰 조사부터 제대로 받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뭔가 쫄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은 구구절절 말이 길고요. 솔직히 그 내용 한번 쭉 봤는데 헛소리만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말이 많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변명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짜장면 한 그릇에 이화영이 진술이 번복되는 것보다 더 하찮은 말들을 짓거리고 있었다라는 게 제 평입니다. 그러면서 검찰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웃겨서 말이 안 나오는 것들까지 다 이야기하겠다라는데 이거 제대로 된 내용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는 그냥 농담 따먹게 하는 그런 사이, 그러니까 꽤나 친분이 있어서 이 말 저 말 다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논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천 개입이다라든지 뭐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뭐 해주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서로에 대한 소통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이미 이준석이 베이스를 깔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 같은 경우도 뭐 뭔가 내용을 막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들을 찾아봤다. 웃겨서 말이 안 나오는 것들도 많다. 그러니까 웃기는 내용인 거예요. 그냥 자기 의견을 개진한 정도를 가지고 이것도 공천 개입이야. 봐라 내가 공천 개입이다 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천 개입이야 라면서 이거 구강기 어린이 작업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 더럽게 안 듣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게 특정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다.
서울 어떤 구청장 공천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 꽤나 많았고요. 선거 기간 동안에 전화도 되게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준석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 시절에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관련해서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있다 없다로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당연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소통이란 말로 은근히 빼버린 건 없다라는 말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흔한 케이스가 뭐냐면 누가 대통령과 여사의 의중이라고 봐라 공관위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알아둬야 할 일 있습니까?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선거 기간 때 다양합니다. 저도 그 4.10 총선 기간에 전화를 받은 게 뭐냐면 서초 지역에서 뭐 이런 식으로 친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뭡니까? 라고 얘기해서 그 학력 사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마치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이름 팔아서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차 전화를 한 적도 있다. 이거 아무 엑기스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도 전화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 쓰잘데기 없고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다 보니까 대선 기여도라는 모호한 기준을 공관위에서 신경을 썼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는데 공관위가 저기 딴 사람이 아니라 네가 당대표였다고. 네가 당대표로서 공관위와 활발하게 소통을 했고 결정자의 역할을 하는 그 위치에서 결정을 했다라는 말이죠. 남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이 지금 나와가지고 한 보름 가까이 머리를 싸매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끌어당겨가지고 이 이준석의 게이트에 잡아넣어서 좀 희석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인터뷰를 쭉 보고 나왔거든요. 하나 엑기스 없습니다. 그냥 구구절절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했는데 내용 앞뒤도 없고 이런 작자를 뭐 토론의 신이다라고 지켜 세우는 팸코들 보면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의 주요 질문이 뭐냐면 왜 5월 10일에 전략공천 발표가 나고 결정이 된 상황인데 왜 5월 9일에 그것도 새벽에 땡땡시 20분에 명태균 씨에게 왜 김영선 경선하라던데? 라는 문자를 보냈냐라는 그 질문. 왜냐하면 그게 악의 축으로 규정이 돼버렸죠.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준석이 뭔가 미끼를 투척한 것이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서 그 시기 공천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횡행했고 명태균 사장 본인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전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제가 공관위 쪽에서 전해 들었을 텐데 그런 기류가 없었고 공관위는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절차로 진행한다 들어서 명태균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 준 정도로 생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글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인터뷰 상황 보면요 횡설수설합니다. 횡설수설. 왜냐하면 자기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준석의 그 플랜들이 빤하다라는 거. 저도 처음부터 7불사 나왔을 때 이거 이준석 게이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왁구를 제대로 잡았는데 그 자리에 이준석의 이름을 들어가야지. 왜? 그때 당시에 당대표는 이준석이었으니까 그 되게 심플한 사건을 가지고 지금 뱅뱅뱅뱅 돌아서 되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이거 이준석 못 벗어납니다. 왜냐? 그때 당대표였고 저도 꽤나 들은 게 꽤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시선 분산용으로 공관위에서 좀 의아할 정도로 두세 개 정도 전략 공천된 거 또는 공천된 게 이상한 게 있던데 안철수를 포함해서 이 짓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본인의 권력을 휘둘러서 공천을 개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쏙 빼고 있죠.
입을 쏙 빼고 있죠. 지금 당무감사 진행 중입니다. 거기서 뭔가 밝혀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프레임 와꾸를 어떻게 잡냐면요. 지금 현재 명태균 씨를 변호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를 두고 이 프레임을 딱 잡아요. 어떤 식으로? 용산과 소통한다. 김소연 변호사는 오로지 김소연 변호사로서 지금 현재 명태균 씨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부분. 이거 잡고 왔고 이상하게 잡아서 끌고 가면요. 이 개혁신당 이준석 된통 당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준석이 어찌 잘 뭐 이제 싸바싸바 해서 넘어가든, 그러니까 왈라왈라 해서 넘어가든 잘 갔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준석이 그 정치판에서 10년 이제 고졸, 하버드 고졸로 그냥 대충 그런 감으로 지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검찰에 넘어간 상황, 그리고 이준석 혼자가 아니라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돼서 공천 개입이다라고 이준석이 막 끌고 당기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야 되는 부분. 왜냐면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검사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이준석이 그동안에 막 어찌저찌 했던 거와는 생판 다른 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창원지검에 출두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할 건데 참 이상한 게 왜 김종인을 소환 조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이준석이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 뒤에 항상 김종인이 있고 김종인에게 큰 것에 대해서 항상 여쭤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칠불사 사건은 시작 전에 김종인과의 대화가 아니라 시작된 후에 김종인과의 대화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김종인이 발끈해서 이거 공천 3번 비례 1번 2번 다 못 준다 이러니까 공천 3번 이야기하고, 김영선이 개혁신당 영입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김종인 개혁신당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석에게 탓을 하고 있겠죠. 야, 내가 니한테 뒷돈 줘가며 용돈 줘가며 이렇게 정치인으로 버틸 수 있게 내가 마지막에 꿈꾸는 게, 네가 대통령 돼가지고 8년 동안 대통령 활동을 내가 수렴 정정하고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한번 개혁해보고 권력의 정점에서, 이건 내 죽기 전에 소원인데 지금 네가 다 틀었어. 네가 지금 다 원점으로 돌려놔 하고 되게 압박받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다는 말이, 왜 김종인 전 공관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그래서 이번 사태가 이준석이 머리를 이래저래 이용해서 명태균 쳐내려다가 된통 당하는 모양새다라는 것. 개혁신당 측에서도 이 사태가 계속 진행되면서 악의 축 이준석의 중심으로 지금 이 명태균의 사태가 이준석 사태로 전환되고 있는 형국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뭔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당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뭐 당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라는데, 이들이 왁구 잡는 거는 김소연 변호사 공격밖에 없는 거죠. 그것만큼 비열한 게 어디 있습니까? 김소연 변호사는 명태균 씨를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입회하면서 모든 자료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이준석과 김종인이 생각지도 않게 드러난 상황. 뉴스토마토도 그랬습니다. 뉴스토마토도 이준석이 명태균의 자금줄 좀 파봐라 하면서 창원 산단을 슬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3만 평 전수조사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준석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뉴스토마토 입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이준석이 매우 공경에 처하겠지만 진실을 밝히겠다. 개혁신당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당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이준석 하나만 휙 도려내서 정치판에서 없어지면 세상이 조용해질 끝날 일이다 라는 거죠. 14일 오늘 개혁신당도 사실 지금까지 거리두기를 해왔는데 참 상황이 참 불편할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으로 가자니 개혁신당은 질이 멸렬해질 것이고, 그렇다고 뭉치자니 이준석과 도매급으로 취급될 것 같고 참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요. 이참에 대한민국에 사라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환영할 것 같습니다. 김영일 TV였습니다.